안녕하십니까, 영화디프리 고르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격자 해보려고 하는데 뭐예요?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이네요. 자, 오늘 목격자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개봉을 아직 안 했어요. 네. 저희가 일단 시사회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미리 한번 영화디프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격자 어떻게 봤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예고편만 봤고 저는 기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층수를 세고 있었다. 뭐 이런 되게 고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크게 불려갈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조금 있었던 작품인데 기대 이상의 부분도 있었고 기대 이하의 부분이 공존하는 뭐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는 많이 갈리겠지만 이 실생활 공포를 통해서 여름에 좀 서늘함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한 번쯤은 봐도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는 부분이 네네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요런 게 이제 네. 그만 만나야겠다. 네. 저도 일단 예고편에서 이렇게 층 세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일단 요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는 사실 어떤 스릴러를 보일 수 있을까 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봤었던 영화인데 영화를 막상 보고 나서 180도 제 생각이 바뀌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재밌었고요. 네.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되게 쫄렸어요. 쫄렸다는 말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일단 달릴 때는 살인의 추억에서 네. 일단 펜티남 추격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빌런이 이제 주인공 주변을 배회할 때는 추격자가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흥분되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저 인터뷰 때도 그랬던 얘기잖아요. 700만 갈 거예요. 네. 갈 수 있을지 한번 추후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안 되면은 이제 고담 탓. 제가 어리석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목격자는 어떤 영화인지 한번 정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유명한 소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진짜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목격자였다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사건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같이 되게 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게 맞아요.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도와줘야 하는 것인가 도우면 살인범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대중심리가 아까 말했던 영화 추격자 등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과 좀 흡사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집값 하락 등의 원인으로 하는 행동이나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기심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영화가 이제 정말 좋은 장치로 잘 풀어나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막상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에는 분노하고 화도 내고 정의로운 말을 되게 많이 하지만 이게 내 가족의 일이 되었을 때는 좀 이기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좀 연민할 구석이 없게 그가 뭔가 백스토리가 있거나 네.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인마가 됐어요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나쁜 놈이라고 딱 규정해 놓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요소가 덜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통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욕먹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릴러라기보다는 좀 뭐하죠. 특히 제일 제가 이 왓더 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산사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나아간 느낌이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나아간 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 근처에서 일어난 산사태라고 하니까 마치 2011년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산에다가 뭐 생태공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결국 비가 오고 이제 그 산사태가 나면서 이게 인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또 뭐 그런 것처럼 이 과정이 어쨌건 두 사람이 서로의 그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게 좀 지나치게 길다 싶으면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라는 하는 순간에
자연재해를 넣으면서 네.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거는 너무 반칙 같은 행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 산사태라는 거에 대한 복선을 넣었어요. 뭐 근데 저는 그때부터 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제발, 제발 이거를 마지막에 막 써먹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 스릴러라는 장르는 인간의 행위로 시작된 장르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이 시원한 사이다의 결말이든 답답한 찝찝한 그런 결말이든 인간의 행위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산사태를 통해 뭐 천벌을 내리듯이 그리고 그 막 여태 동안 과정을 막 다 풀어주듯이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는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고민하시다가 내던진 느낌처럼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허술한 구석이 많이 존재하는데 가장 지적하고 싶었던 점은 집안에 키우는 개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정도면 네. 이 집은 개를 키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유 꼬투리네요. 진짜요. 왜냐면 네. 문을 열어도 나오는 게 댕댕이고 밥을 먹어도 근처에 있는 게 댕댕인데 네. 우리가 진짜 그냥 갑자기 가족들이 그러면 걔 어디 갔지? 이거는 너무 조금 아니한 게 아닌가. 개를 실질적으로 키우면 그렇게 개가 사라지는 순간이 발생할 그 여지가 없어요. 그닥 있어요. 더웠을 때 문 열었는데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은. 거기서 겨울이었어요, 배경이 선생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특히 후반에 개가 죽었을 때는 이거 스포일러지만 다들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개가 어디 갔는지 신경도 안 쓰다가 개 시체를 발견하는 건 너무 아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인프라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목격자가 이제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신분 보호는 처음부터 해주고 있었어야 하던 게 아닌가. 중간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사람을 붙인다는 거는 조금 경찰 쪽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이렇게 걔랑 경찰을 죽이게 된 시나리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있는 메시지나 이런 건 정말 좋고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깎아 먹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주변에 밀접해 있는 범죄의 느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공감되는 살만을 해서 저희 보는 중간에도 옆에 있는 여성분들이 막 깍깍 그러잖아요. 진짜 되게 과몰입을 하셨거든요. 제 옆에 분은 막 이러고 보셨어요. 그만큼 되게 가깝고 무섭고 이 흉흉한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치들은 정말 좋았는데 이런 몇 가지 되게 허술한 부분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깎아먹는다. 이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뭐 그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가지가 정말 돋보였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역시나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에 개봉한 신과 함께로 뭐 예를 들자면 비교는 좀 안 좋지만 비유를 좀 해보자면 뭔가 흥행 면에서는 아무래도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연기가 출중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임밸류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내용을 까놓고 보고 이제 캐릭터를 들여다보니까 그 캐릭터에 가장 잘 맞는 배우들을 섭외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되게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제가 사랑하는 배우 이성민 배우님께서는 이제 한 가장의 연기를 하셨는데 그 오버스럽지 않은 개그를 원래 오버스럽게 하시는 분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오버스럽지 않게끔 개그를 적재적소에 넣으셨고 그 다음에 친근한 이미지로 실제 주변에 있는 아버지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과몰입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뛰어난 메시지거나 뭔가 없는 철학을 막 창조해내가지고 막 이걸 주입시키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소름 돋을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단 같은 거잖아요. 그런 주제 의식들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메시지성이 좀 짙은 게 있었나? 좀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메시지 전달법은 사실 좀 굉장히 직설적이었어요. 아까 정크가 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상훈이
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사실 이게 정말 도움을 구하는 말이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공포감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사라진 남편 있잖아요. 그 배우 이름이 누구죠? 우리 김성균 씨. 김성균님께서 이제 주민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추궁당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범인이 더 공포스러운 건지 이 상황이 더 공포스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제의식이 되게 뚜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크가 아까 산사태 부분에서 조금 이질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동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 스릴러라는 장르를 좀 더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메시지에 더 주목을 해서 이런 산사태 문제도 복선을 깔아서 뭔가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인양전화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좋았던 거는 서스펜스였던 것 같아요. 서스펜스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뚜렷한 동기부여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의식과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주지 못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이제 드라마가 나름대로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살인 현장을 목격한 시점부터 곽시양과의 이제 서스펜스가 여타의 공포보다 이제 극한으로 다가왔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내가 사는 집과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안 심리도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숨바꼭질이나 추격자 같은 데서도 되게 발현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담한 범행의 수법은 공포를 주기 되게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 곽시양 씨가 아내 옆에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진짜 서늘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범인 새끼가 어쨌든 올해의 서스펜스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였지 않았나. 서스펜스로만 봤을 때는 뭐 역시나 뜯어보면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범인의 저는 뚜렷한 동기부여가 좀 없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이코패스여도 뭔가 좀 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스펜스가 중반부터 힘이 약해졌었거든요. 그때 엔딩이 예상이 되면서 이성민과 이 곽시양의 둘이 대결이 되겠구나 예상이 되면서 힘이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훈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제가 보면서 아씨 계속 이러면서 봤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성훈이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경찰을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건 다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막 그 경비실을 찾아갔을 때도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뛰어나가서 좀 더 다른 곳에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슈퍼사운드관에서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이게 치사회 개봉하기 전이어서 믹싱이 덜 된 건지 아니면 슈퍼사운드관이라서 조금 울리게 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울려서 거슬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서스펜스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가 그만큼 최근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더 이 영화가 더 재밌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네네. 자, 그럼 목격자의 감상평과 별점. 별점 5점 만점이죠? 네. 네. 산사태같이 무너져가는 개연성으로 묻어버리기에는 빛나는 메시지와 연기. 좀 반대네요. 네. 그래서 저는 2.8. 2.8점. 네네. 저는 살인의 추억을 목격한 추격자. 별점 3.7점입니다. 네. 한국 영화 중에서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줬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개봉하고 나서도 호불호가 이렇게 많이 갈릴 갈릴 거라고 것 같아요. 생각해요. 네.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안 좋은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느 포인트에 이게 점수를 주냐에 따라서 많이 그래, 갈리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스펜스에 뭔가 재미를 느끼셨다면 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조금 거기에 좀 이질감이 나는데 하면은 정크같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여러분, 보고 싶은 영화나 뒤풀이 궁금하신 영화가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ADBC